네, 인기 스타를 방불하는 김명윤 폴리티코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준석이 이제 꼴값을 떠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명윤 소장은 위킬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데 이어서 저는 이제 꼴보, 꼴보수가 아니라 꼴도 보기 싫다 이놈 별명을 지어줬는데 네. 아유 꼴값을 떨고 저 유튜브를 했는데 보셨어요? 저는 보다가 네. 솔직히 네. 말씀드려도 돼요? 네, 솔직히 어머머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 꼴보라는 말이 이제는 확 이제 와닿아요. 알아들으셨구나.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꼬라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네. 이봉규 박사님과 폴리티코 이제와 네.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의 하버드 복수학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우리 고소했잖아요. 엄청 크게 휘몰아친 거. 이 성상납보다는 더 큰 데미지를 얻었어요. 그렇지. 근데 의외로 대한민국이 그 성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좀 훅 세지만 성매매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좀 뭐라 관대해. 특히 좌파들은요. 그러니까 뭐 다 알잖아요. 송트남 뭐 베트남에서 뭐 난리 나고. 송트남 그다음에 뭐 안희정부터 안희정 뭐 다 박원순 어찌됐든 우리가 하는 말 골로 간 사람들이 다 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의외로 성상납이 되게 큰 건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관대해요. 그러게.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훅 가버리잖아요. 성매에서 한 번이면 그냥 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 훅 가버리는데 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잘 태어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게 학력. 그래서 조국이가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군 비리, 부동산 비리는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이거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학교를 들어갔고 내 자식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반칙을 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된다. 특히 입시 비리는 엄마들. 근데 저는 조국도 이렇게 막 그 사람들 좀 이제 DNA가 다른 분들이고. 조국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조국이 다른 비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 뻔뻔스럽게 살아남았는데 자식 표창장 위조 때문에 사실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이 정직에서 입지가 자꾸 좁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약간 조금 아시죠?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던 약간 정리 하나. 네. 엄청 띄웠는데. 엄청 뛰었죠. 근데 준석이 엄청 띄웠어요. 한 번에 선절하기도 자기들이 좀 낯이 있으니까 조금씩 해주는데 예전만큼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이봉규 TV에서 큰 일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김영윤 사장이 큰 일을 하시고. 그래서 댓글 보면요. 쟤 언제 날아가냐는 거. 언제. 그리고 처음에는 공격 되게 많았거든요. 10억 준비했냐 뭐 이런 거인데 그런 댓글은 싹 없어졌어요. 그들도 인정하거든. 지도 10억에 대해서 이제 얘기 안 하더라. 지가 자신 있으면요. 그렇죠. 지가 10억 내기 했는데 왜 뭐 그다음에 후속타를 제가 칠놈니거든. 10억 얘기 쏙 들어갔어. 그렇죠. 대충 아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보통 루트가 어떤지 느낌 오시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허위 그 복수 전공 있잖아요. 그 얘기도 지금 안 해. 그러니까. 자기 고소했으면 지금 계속 난리 나고. 안 해. 그러니까. 되게 지금 무고죄 추가 이제 상황들 우리가 또 보고 나면 이 무고죄로도 이제 상황들을 그렇죠. 또 봐야 되는 거고 무고죄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세요. 무고죄가 세. 세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지가 좁아지니까 이 앉아 있는 폰 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잘 터져야 되는데 김어준 같이 조금만 열었으면 조민 같이 열었으면 몇십만 빵빵 터져야 되는데 이제 겨우 불안 초조의 방법이다 이렇게 초조한 이렇게 나오는 표현 나 방식. 괜찮아. 나 아직 살아 있어. 이제 오버하는 거지 일부러. 네, 그렇죠. 본인이 괜찮으신 분들은요 어디 가면 이렇게 다소곳하거나 본인을 이렇게 숙이고 본인을 낮추지 본인 막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은 미천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막 이게 나 괜찮다. 내가 막 벨트 이만한 거 차고 막 그래서 저는 안 하던 짓 하잖아요. 넥타이까지 메고 왔잖아요. 그러게 제 넥타이 안 매는 놈이거든. 그러니까요. 방송에서도 잘 안 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상석에 앉고 이거 두 개 이렇게 앉고 뭐가 이렇게 탁 조직 폭력 빼면 두목처럼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여기서 나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자신감 없이 막 그 행서수설하더라고.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 행서수설하고 상실이야. 네네네. 그리고 그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띄우면서 이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아, 이 상황에서 여의도 재건축이라는 이름을 만들기까지의 내용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MBC의 방송국만 나가면 이준석 나오면 100만씩 터지던데 100만이 터졌어요? 뭐, 저는 아니 저렇게 이준석 유튜브 한다고 온 신문 방송에서 다 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관심 있어도 한번 들어가는데 조회수가 생각만큼 안 나왔다. 아, 조회수 안 나와요. 조민이한테도 졌던데? 완전 패망이죠. 조민하고 그러니까 조민이 지금 유튜브 때문에 이준석과 비교 당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조민이 입장에서. 조민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조민이가 기분 나빠요. 입시 비리에서는 그 좌파를 대변하는 입시 비리범은 조민이고 그렇지. 우파를 대변하는 입시 비리범은 저는 준석이. 그 동급으로 딱 치고 들어갔는데 유튜브 비교하면 완승이. 조민이 완승이네. 조민이 뭐 37개, 8개 동영상이 있는데 20 몇만 한 27만 뭐 이렇게 팡팡 터지고 구독자도 그렇고 하루 뷰수도 그다음에 그 코인 있잖아요. 그 얘가 얘기하는 코인팔이 뭐 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지원하는 거 슈퍼챗 그것도 뭐 빵빵 터지는데 이준석 지금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 하루 뷰수가 10만이 안 돼요. 하루 뷰수가 10만이 안 되는데 저기서 천하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MBC 나가면 100만 조회수 터지던데 굳이 따로 유튜브를 해야 하냐?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 이것들이야 의사이. 그래서 그랬더니 이준석이 정책적인 것만 다뤄보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고. 정책을 다룬다. 정책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저게. 그래서 이러면서 이 여의도를 바꿔보자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 이기인이 앉아서 하는 말이 리빌딩?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의도 재건축 조합 어떠냐 하면서 이름을 만드는 상황에 대한 설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데 그냥 꼴보였어요. 꼴도 보고 싫다. 이제 좀 가짠다. 근데 그거 혹시 알아요? 뭐요? 조합장이 되잖아, 지가. 재건축 조합장이 2명 중에 1명은 감옥 가는 거 아세요? 저는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감옥 가는 자리예요. 그거를 위해서 조합장을 세우는 거야. 나는 감옥 가도 돼.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감옥 간다니까. 이 조합장 이제 감옥 가고 조합장이라며 지가.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뷰수도 엉망이고 그 지금 등급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파의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넷째 주에 우파 유튜버 조회수에 12위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이봉규 TV가 8위예요. 8위예요? 뷰수가. 12위가 폴리티코. 네, 네네네. 그다음에 우파만. 근데 거의 지금 한 6대4로 왔는데 우파 유튜버가 9대1 정도였어요. 좌가 9고 우가 1이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6대4 정도 비율로 그래도 우리가 열세야. 많이 열세요. 우리가 열세. 그리고 저쪽에서 그 수위가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쟤네들은 베이스도 없이 그냥 막 짓거리고. 그러니까 막 뷰스 빵빵 터지고 슈퍼챗 빵빵 터지는데 이 우파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우파가 되게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제 허위 사실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검증되고 비판을 좀 세게 하는 거지. 그 정도지. 그러면서도 나는 이봉규 TV의 19금 평론가라는데 허위 사실 없고 비판만 좀 세게 한다. 근데 쟤네들은 그냥 허위 사실이야. 그냥 거짓말이고. 조사만 빼곤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니까 좌파들은 거기에 세뇌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님 장모 사건도 팩트는 이 사기를 당하고 좌파 판사들의 이제 짬짬이로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고 그냥
구속이다. 뭘 잘못했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막 독하게 가는데 이제 이준석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면은 우퍼로 가면서 하는 짓거리는 그렇게 가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좌파나 우파나 토탈 해가지고 50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50위 안에도 못 들고. 네네네. 그냥 아니 그리고 볼 수가 없더라니까. 아 역겨워. 이게 불안한데 뭐 잘난 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이 준석이 특유의 표정이 아니더라고. 제가 확신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 뭐 나는 천재다 이런 확신범 같은 게 있어요. 잘난 체를 더럽게 세게 했어. 근데 여기서는 그 확신이 떨어졌어.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걸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이야. 표정이나 말투라든가 이게 엉망진창으로 나오더니까. 그래서 미천이 드러난 것 같아요. 미천 드러났고 무리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솔직히 수학적인 상황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준석은 많이 포장돼 있는 상황에서 패널로 불러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때 솔직히 말 되게 번드리하게 하잖아요.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적으로 까보면 정말 식견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뭐 전문가적인 식견이 하나도 없고 그냥 겨우 얘기하는 거 해봤자 뭐 만화 얘기 뭐 조금씩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모르면 이제 계속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천이 드러났다고 전 봐요. 아니 얘는 딱 저거예요.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그거 그냥 딱 섹시한 단어 하나 두 개 넣고 뭐야 요거. 근데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는 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승전결이. 그렇죠. 쭉. 그러니까 이제 본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이 좀 보인 것 같고 말씀대로 자신감 엄청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완전 자신감 떨어진 거는 이제 학력. 그렇죠. 이게 이제 훅 간 거죠. 지가 자신이 없는 거지 이제. 댓글도 보면 요즘엔 댓글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뭐 학력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이준석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댓글들이 이제 그들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에 관한 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준석을 지지하던 층이 많이 탈락이 됐다. 그리고 본인도 알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이때까지 그래도 뭐 자기가 뭐 잘난 척하고 막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받쳐주는 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렇지. 그냥 제가 이거 보고 이건 너무 뭐예요? 웃겼던 게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해 못해 보수 유튜버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뭐 이준석 뭐 빠르게 가 이렇게 하면서 영상 당대표 시절 때 영상 제작 많이 했던 부분이 그때,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전 거 들고 있는 거 우리도 한 번씩 리세팅 하듯이 공약들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롭게 대통령실에 이제 유튜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된 것 같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겠죠. 너무 심하게 막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본인이 했던 영상들이 삭제가 되니까. 그때 좀 막 원희룡 장관하고 막 얼굴 화면에 크게 나와가지고 막 정책들 이야기하고. 그래. 이게 대통령의 대선 주자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지를 부각시킨 거 아니야 그때. 본인이 그렇다고 뭐 피부가 좋아, 인물이 좋아.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대선 기간 동안. 그런 영상들이 비공개 전환되고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삭제된 부분을 갖고 또 한마디를 한 건데 본인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해를 못하. 본인은 아나?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그렇죠.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여기서 보수 유튜버에게 배워라. 저는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좌파한테 가서 배워. 이거 2022년 9월 달에 한 얘기인데 네. 요거는 이제 준석이가 이런 말 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도 조국처럼 조적조 현상이다. 네. 이적이. 네, 그래서 제가 적었는데 요 말은 이제 김영윤 소장이 적은 겁니다. 요거는. 요것도 이적이 조족조도 조국이 이적이. 지금 뭐 예전에 페이스북에 적은 글 때문에 요즘에 조금 시겁 잔치를 하거든요. 사실 페이스북은 그 화면 안에가 아니고 예전 거 찾으려면 들어가서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도 예산 일이 아닌데
그래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네티즌 수사대들. 네티즌 수사대 대단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준석도 본인이 워낙 글들이 많고 쉽게 얘기하면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너무 많아서. 짓거려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복수 그것도 짓거려 놓은 거 자기가 막 땜빵식으로 덮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지듯이 이준석도 곧 이적의 현상이 이제 나올 거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할 만큼 다 했거든. 다 드러났거든요. 네. 이제 이준석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유튜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집 미천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총선을 겨냥해서 뭐 중도를 확장한다. 이거는 언론이 굉장히 예쁘게 포장해 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게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남자도 아니야. 준석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유튜브를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맞아. 유튜브 하는 놈들은 음모론자들이다. 코인 파리한다. 난 그 말에 진짜 자존심 상해서 코인 파리한다. 그다음에 뭐 틀딱들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격을 해놓고 지가 유튜브 하면 뭐야?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지는 그러면 이게 지는 유튜브 해도 되고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튜브 하면 다 이상한 놈들이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좌파들이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하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내가 하는 유튜브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나 그냥 소통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포장할걸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아니야. 아니 그리고 코인 파리가 이제 그걸 거야 아마 준석이가 이제 그 슈퍼챗에 이제 쏴주거든요. 뭐 10,000원이다, 5,000원이다. 네네네. 이 댓글을 이렇게 오면서 아시잖아요. 네네네. 쭉 쏴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게 말하면 한 푼 줍지 않은 식으로 해서 유도한다 코인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준석이 너 유튜브 개설했는데 생방송 하지 말아야 돼. 생방송에 슈퍼챗은 생방송에만 올라와요. 녹화 방송에 슈퍼챗이 안 올라와. 왜냐면 코인팔이 지가 공격을 해댔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코인팔이 안 하려면 생방송 하지 말아야 돼. 유튜브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왕 시작했으니 한 너 봐줄게. 생방송을 하지 말아라. 근데 방송 안 보셨댔잖아요. 방송을 보면요. 이준석이 생방송 할 능력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래서 시작도 조미는 그래도 혼자 진행을 하거든요. 뭐 노래를 부르든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근데 이준석은 혼자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10년 동안 패널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서 딱 구도도 삼각형 테이블 놓고 딱 그 강적들 네. 그 딱 구도로 작게 축소해서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배설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딱 수준이 약간 김어준 뭐 이런 식이지. 혼자서 뭐 이렇게 생방 진행하고 뭐 슈퍼챗 받기만 받아봐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나. 아니 지가 코인팔이 공격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지 그럼. 근데 실력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되고 그냥 이번 참에 그냥 아예 바닥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데 뭐 또 옆에서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더라고요. 뭐 총선에 끌어안아야 된다. 저 그 사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기 홍발정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홍준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탄핵이 한번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탄핵 세력들이. 왜냐하면 탄핵 세력. 네네네. 그때가 홍준표가 당 대표였나? 그 후에 당 대표였나?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홍발정. 다시 보수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 저는 홍준표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당을 지켰고 그리고 뭐 이야기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옳은 소리도 꽤 많으시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사실 바닥 민심을 좀 알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나쁜 걸 알아요. 민주당 절대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도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 잘못하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아. 이게 예전에는 10몇 %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30-40%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유승민, 이준석 뒤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 같은 김무성. 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보수 안에서 정말 그 내부 총질하는 이런 사람 여기에 또 몇 명 보태졌어요. 이번에 이현주 뭐 그 원래 우파 패널로 움직이면서
좌파와 손 맞췄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패널에서 빠지면서 새롭게 투입된 사람들이 이현주 뭐 그다음에 하여튼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하태경 뭐 이런. 네네네. 하태경 중국에서 유학하고 뭐 비슷한 이준석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 뭐야 저 세보당 그러니까 그 무슨 당이야? 바른미래당 갔다 온 반미당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국힘 안에서 어떤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힘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받쳐줘야 되는 국민의힘에게 마음을 안 준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정말 보수를 무너뜨렸다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뭐 총선에 중도를 하기 위해 뭐 포용하기 위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그런 말에 자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들의 등돌림을 당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할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피수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새로운 피수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젊은 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만 과감하게 막 이번에 좀 이상한 혁신위원장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 뭐 그 60세 이후에는 뭐 투표권을 제한하고 20대 때는 뭐 몇 장 더 줘. 그러니까 반장하겠다. 이거는 거의 뭐 정신 나간 거지. 그렇죠. 병 환자야 그거는. 환자 그런 게 교수를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생각보다 많아요. 좌파 교수.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교수를 했지? 그러고서 무슨 대학생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수열이라든지 새로운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리수를 굉장히 많이 두는 쪽인데 국민의힘은 그 내부 사정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민심을 조금 더 읽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것들.